명태균 씨의 인터뷰 내용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입 열면 다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탄핵 하야 한 달 만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이게 2021년 7월 그때 뭐 두 번 만나고 그 이후에는 경선 뭐 이후에는 연락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그 이후에 아니 나도 만났는데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처음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데 맨 처음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줘. 대통령실의 입장.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 네. 누가 봐도 정말 택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음.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동안 입장을 못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한참 뜸을 탄핵 들이다가 얘기 나오니까 입장을 냈어요. 결국. 그러다가 냈는데 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딱 보시고 얘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 하셨군요. 그게 의원님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자, 2021년 7월 아니 네. 경선은 그 이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있었고 경선은 그해 11월에 있었고. 그렇죠. 입당한 다음에 네. 이제 경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네. 11월에 경선 끝나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네. 3월 대선 전에 직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선거 불과 뭐 얼마 전에 이루어진 단일화잖아요. 맞아요. 토론회 끝나고 바로 네, 한 네.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이미 공개된 그 대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당시 안철수 후보의 후보를 제외한 캠프 내 1인자였죠. 최진석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당시 안철수 캠프에 네. 그때는 최진석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고 맞아요. 후보 단일화의 협상 창구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최진석 위원장의 카운터 파트너로 뭐 후보들 간의 만남 조율 또 아하.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명태균 씨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니, 얘기를 그 했었죠. 둘이 주고받은 게 다 나왔잖아요. 네, 이미. 그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아.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당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럼요. 대선 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대선 변수였는데 네. 거기에 협상 대표로 명태균 씨가 나갔는데 예. 그거를 후보하고 이런 방구 연락도 없고 소통도 이미 한 6개월 이상 전에 끊어진 사람한테 협상을 맡겼다고요? 그 말이 또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모든 협상은 네. 급이 비슷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니 회사들 간에도 무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하던 뭐를 할 때 이쪽이 사장이 나가면 저기도 사장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급을 맞춰줘야 되죠. 아니, 예. 그렇죠. 여기가 뭐 부장이 나오면 네, 저기도 네, 네. 부장이 나오는 맞아요. 거고 이쪽은 사장이 나오는데 저기는 대리가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럼요. 상상할 수도 없죠. 예.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최진석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캠프 내 1인자예요. 이쪽은 사장이야. 네. 뭐 후보는 회장이라고 치고 사장이 나왔어. 이쪽에 사장이 나왔어. 네, 근데 네. 카운터 파트너로 직원도 아닌 사람이 나온다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정치 브로커다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고 있던데. 아니 정치 브로커인데 사장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거 캠프 내외 네. 선거 캠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나 어떤 권한은 네. 후보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후보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네. 사람이 중요한 캠프의 인물이 되는 거고 후보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후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네.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의원님이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아니 그때는 사실은 공식적인 네. 그 단일화 협상 창구는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었죠. 장제원 의원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에선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 다리를 나가지고 된 걸로 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때 예. 다 기사도 나고 했지. 네. 하지만 실제 아하. 열어보니 최진석 위원장은 명태균 씨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했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만큼 명태균 씨가 그때 캠프 내에서 음. 가장 중요한 일이던 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에 이미 연락을 끊은 사람한테 그런 역할이 맡겨진다고요? 그렇네. 앞뒤가 안 맞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딱 끊어놔야지, 선을 그어놔야지 그 이후에 뒤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부랴부랴 이제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야밤에. 근데 그 하야 탄핵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그 기자한테 아이 농담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약간 말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연락 왔어. 음. 그래서 그 기자는 아 검찰에서요? 그랬더니 검찰이겠나?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란 얘기죠. 검찰이 아니면 어디서 연락이 왔다? 필리핀에서? 그러네. 발신지는 필리핀일 수도 있네요. 발신지는 그러네. 예.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야 탄핵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저쪽에서 연락이 한동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검찰의 그렇죠. 그 검찰 수사 예. 그리고 이게 사법 리스크 이른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저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네. 그러니까 냅다 하야 탄핵 질렀다.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왔어. 반응이 와서 뭐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겠죠. 네, 네. 명태균 씨가 연락 왔다라고 본인 맞아요.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하야 탄핵 얘기는 농담이었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연결이 바꾼단 되네요. 말이죠. 전후 사정이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 진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물론 가정입니다만, 네네. 추측입니다만 그거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야 탄핵, 내가 입만 열면 다 죽어 뭐 이런 식의 사실상 협박으로 볼 수 네.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반응이 왔고 네. 그 농담이었다 그러고 이상합니다. 이거는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인 네.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그 파문을 일으킨 그리고 네. 지금 드러난 범죄 혐의만 해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명태균 씨를 구속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명태균 씨의 협박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명태균의 입이 무서워서 못 잡아 넣는구나. 저게 그렇죠. 협박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정말 강경 대응하던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이번엔 안 보이네. 아이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뭐 기사나 뭐 나오면 얼마나 바로 압수수색. 바로 반응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하다. 뭔가 근데 있다. 심지어는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야 탄핵 얘기를 했는데도 네. 저거 안 잡아넣어? 못 잡아넣어?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김용남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입만 열면은 탄핵에 이렇게 했다면 바로 압수수색 그렇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 아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뭘 해도 네. 녹음을 해놓거나 뭐 해놓지는 않는 사람인 걸 아니까 저거 들고 있는 게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아유, 바로 잡아들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뭔가 있다.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네. 살짝 다 흘렸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든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 살짝 흘리니까 네. 겁내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봐서도 명태균 씨가 20분의 1도 안 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지금 필리핀, 뭐 싱가포르, 라오스 이제 가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이 국내 소식에 또 정신은 국내 뉴스에 계속 팔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렇죠. 입이 어디까지 열렸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네. 정권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명태균 씨 이러지. 김대남은 지금은 후회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 별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미주알 십상시, 고조알. 십상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참 민감한 단어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아.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려운 감정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지금. 아니 근데 그 두 분 다 나 떨고 있니 이런 겁니까? 보면 네. 평소에는 거침없이 아무한테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글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하기에는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갖고 네. 그냥 서슴없이 그렇죠. 그 예. 어떤 예. 삼가함 없이 막 네. 지르죠 그야말로. 예, 얘기를 말 이렇게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 녹음을 해놨네. 제가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 참 저도 좀 많이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던 리스크가 그 너무 당시에는. 많은 거죠. 너무 많아. 이 리스크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부부도 떨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대통령실의 설명 나온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아니 2022년 10월 11월 있었던 일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 주고받은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7월 초에 만났다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부부 그때 명태균 씨가 왔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7월 4일인가 만났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6월 28일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보통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접 전화하는 맞아요. 거를 네. 상당히 즐겨하는 맞아요. 예. 그런 스타일이죠. 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 명태균 씨 전화로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최소한 7월부터 대통령실에서는 7월 초에 이 고위 당직자가 데려왔다. 뭐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 영남 지역 정치인이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점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보기엔 관련된 어느 누구도 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 조금씩 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숨기고 네네. 뭐 유리한 것만 꺼내놓고 오. 있는데 근데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특히 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이제 다 이제 무너져 내린 거고요. 대통령실 해명이 오늘 또 어떤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해명을 하더라도 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문제는 네. 아니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아. 서슴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이거 뭐지 도대체? 좀 그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적어도 네. 가장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 거는 대통령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7월만 해도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아하. 당에서 사실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당하고는 상관없이 예. 뭐 명태균 씨를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뭐 만났던 그건 당시로는 당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네. 많은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음. 대통령 부부만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부를 상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이렇게 뭐 물어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입장을 맞습니까? 받고. 뭐 물어봐 본 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그렇죠, 해명을 그렇죠. 내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쉽게 아하.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네. 계속 왜 대통령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냐고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재촉을 받으니까 내놓은 게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요. 들통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입장을 내놓든지 직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취재를 잘해가지고 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취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렇게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직접 얘기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에 다 그냥 뭉개고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뭉개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시즌 2 그 상황처럼 그렇죠. 최재형 목사를 공격해서 메신저 공격해서 유야무야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봐서 뭔가 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잡아넣거나 뭐 구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추론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때는 최재형 목사를 공작을 했다, 뭐 네, 다른 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아, 공격 못 해요. 절대 못 해. 그렇네요. 그렇네요. 공격하는 순간에 예, 가만 안 있을 게 가만히 안 있어. 뻔하거든. 그리고 예.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미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카드가 이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하지만 명태균 씨를 아. 공격했다가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20분의 1 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메신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양상이 좀 야, 틀리죠.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가 플레이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이걸 참 언제까지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는지 국민들이- 모르겠는데 예, 피곤하고 참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더 나올 게 있고 대통령 부부도 조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